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수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이니까 정수라는 것을 배웠고요. 유리수라는 것을 배워서요. 선생님이 이 뜻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저 유리수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어떤 수들을 유리수라고 했을까? 안 돼! 알아야 돼!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했을까요? 무슨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그치,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배워. 우리 원주율 배울 때 원주율을 그냥 3.14로, 초등학생 때는 3.14로 사용을 했었지만 사실 이 원주율은 3.14가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되게 많은 수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뒤에 끝이 없는데 반복되는 패턴도 없는 것을 나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수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수들은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고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었는데 이 유리수를 어떻게 분류했었냐면 정수와 그리고 어떻게 분류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도 분수꼴인 형태, 그리고 소수들 이런 것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었어요. 그리고 정수는 또 분류를 했었는데 어떻게 분류했을까? 세 개의 항목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맞아요. 양의 정수,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 그리고요 0,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수, 음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부호라는 걸 했었어요. 0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두 수를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양수고 음수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유리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다음으로 뭘 할 거냐? 이 유리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수직선과 절대값이라는 걸 먼저 했고 절대값을 배워야 우리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떤 수가 큰지 작은지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걸 하나 했었는데 절대값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절대값 A라고 하면 기호로 나타낼 때 A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양쪽에 어떤 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이 절대값의 특징을 좀 볼게요. 절대값은 언제나 0 또는 양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은 0 또는 양수, 즉 0 이상이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클수록 수직선의 원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요? 멀어지는 거죠. 절대값은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을수록 수직선에서 원점과 가까워진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했고 이 절대값이 뭘 결정하냐면 어떤 수가 크고 작은지를 결정해 주는 거라서 오늘 할 부분이 바로 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이것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의 대소비교를 할 거예요. 대소비교라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한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수의 대소비교입니다. 페이지는요. 개념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 페이지는 우리 과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62쪽. 우리 수직선은 어떤 것을 수직선이라고 했냐면 그 수를 한 점에 대응시켜요. 그래서 그 모든 수를 점에 대응시켜서 만든 직선이 바로 수직선이었었고 그 수직선에서 어떤 수가 크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언제나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큽니다. 그래서 수의 대소관계의 규칙이에요. 수의 대소관계, 대소비교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규칙이 있냐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작다.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그럼 이렇게 써줄게요. 수직선을 표시해놓고 기준은 원점인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양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음수들이 있죠. 그런데 양수, 음수. 그럼 생각해보자.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입니다. 그러면 양수가 큰 거예요? 음수가 큰 거예요? 그치? 오른쪽에 있는 양수가 더 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의 규칙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진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작다.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작아진다. 이러한 수의 대소관계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양수가 크니 음수가 크니? 양수가 큽니다. 그래서 음수가 작고요. 누구보다? 0보다 작고요. 그쵸? 0이 음수들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0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는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음수와 양수가 섞여 있을 때 이제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양수가 언제나 음수보다 크기 때문에 큰 것을 찾아라 하면 양수 위주로 찾아주면 되고 작은 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음수 위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수끼리 음수끼리 비교를 해야 하잖아. 양수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크냐면요. 무조건 수직선은 오른쪽에 있을수록 수가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양수끼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절대값이 뭐였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지. 그러면 수직선에서 생각해보세요. 원점입니다. 선생님이 하나의 수를 A, 하나의 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더 오른쪽에 있는 수가 B지. 그러면 B가 A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절대값을 생각해봅시다.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A는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 B는 어때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더 큰 수는 누구죠? 이 큰 수인 B가 절대값도 더 크죠. 그래서 양수끼리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끼리는 비교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큽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수가 크다. 그러면 음수를 비교해 볼까요? 음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원점이 있고요. 선생님이 이번에도 A랑 B라는 두 개의 수를 표현해 볼게요. A를 표현했고요. B를 표현했습니다. 이 A와 B 확인해 보세요. 어느 수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치? 그러면 A와 B의 대소를 비교하면 A가 더 큰 수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절대값을 확인해 볼까? 절대값은 어때요? A의 절대값,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절대값이 더 큰가요? B죠? 절대값이 이번에는 작은 수가 더 커지고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게 됩니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크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 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등호가 아닌, 등호는 똑같다의 의미죠. 어떤 것을 사용해요? 부등호라고 해요. 이거 부등호.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그 부등호들 이상, 이하, 초가, 미만할 때 부등호를 배웠었죠. 그래서 그 부등호들을 표현하는 방법, 부등호를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A와 B 이렇게 두 개의 수를 만들어서 부등호로 표현해 볼 거고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런 문장을 이제 부등호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볼 거고요. 자, 먼저 이러한 부등호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 있는데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A를 기준으로 말해주세요. A는 B 뭐뭐이다. 아니죠.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 미만 말고 초과 맞아요. 그래서 A는 B 초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해볼게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면 그러면 여기 말도 의미도 반대로 바뀌겠지. A는 B보다 작다 라고 하고요. 초과가 아닌 더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떤 것을 사용해서 표현해줘요? A는 B 아시나요? 아까 얘기했는데 미만이다. 근데 부등호가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에 이렇게 막대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예전에 선생님 어릴 때는 이렇게 사용했었다. 부등호를. 선생님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부등호 이렇게 사용해서 너무 확연히 보이죠? 어떤 느낌인지. 같을 수도 있고 A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 간소화해서 이렇게 하나로만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선이 하나 더 있는 것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다 라고 해요. 자, 다른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자,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할 때 A랑 B랑 키를 비교한다고 해볼게요. A가 크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A와 B가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가 작다,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비교할 때. 그러면 지금은 크거나 같다잖아. 크거나 같다를 제외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작다죠. 그러면 작지 않다면 이 두 개를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작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어도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과랑 미만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비슷하게 같이 배웠던 것 중에 이거 사용하는 거 뭐 있었을까? 이상이다. 그치? A는 B 이상이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것도 나오겠죠? 이렇게 바뀐 것도 나올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지 옆에 거 참고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리고요, 작거나 같은 거니까 나머지가 크다인데, 그러면 크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A는 B보다 크지 않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A는 B 이상이다가 아닌 이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부등호로 나타낼 때도 잘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한 문제 한 문제 해볼게요. 65쪽. 65쪽에 12번이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잘 읽어보시고 만족하는 정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볼게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먼저 부등호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크지 않다죠. 그러면 x를 이제 가운데다 두시고 가운데 있는 수가 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마이너스 4를 써주고 작은 수를 보통 왼쪽에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부등호는 밑에 선 없는 것.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5보다 크지 않다는 거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하를 나타내는 부등호를 사용해 주고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정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음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수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는 다 할 거예요. 마이너스 4가 있고요. 3분의 5가 있습니다. 자, 이 3분의 5라는 것은 1과 3분의 2이기 때문에 1과 2 두 정수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그럼 여기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3분의 5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수보다는 작은, 즉 이 두 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는 마이너스 5로 가면 안 되고 절대값이 더 작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수들이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몇 개가 되죠? 5개. 그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오늘 수요일에 항상 숙제를 굉장히 적게 내주려고 해요. 이유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는 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에 수요일이 끼니까 수업이
좀 나름 너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다른 학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숙제는 유리수의 덧셈 뺄셈은 내지 않을 건데요. 오늘 진도는 나갈 겁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도는 나갈게요. 그리고 오늘 조금 진도 자체를 조금 일찍 마무리해서, 왜냐면 승하고 어차피 가야 하니까 일찍 마무리해서 중간에 문제풀이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겠습니다. 오늘은. 자, 유리수의 덧셈으로 넘어갈게요. 단원이 정수와 유리수지만 이제 메인 단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정수와 유리수만 그 정체만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주어야 하고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자, 덧셈 뺄셈이 방법이 좀 비슷하고요. 곱셈 나눗셈끼리 방법이 비슷해요. 그런데 덧셈 뺄셈이랑 곱셈 나눗셈은 방법이 달라서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덧셈 뺄셈 먼저 한 번에 배우고 다음번에 곱셈 나눗셈을 한 번에 배우고 이렇게 할게요. 볼까요? 승아, 선생님 계속 시계 보고 있어. 잘하고 있지? 정수라는 수도 유리수에 속하기 때문에 유리수의 덧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두 수를 우리가 양의 부호 그리고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반대되는 것을 서로 다른 부호를 사용하듯이 양수팀이 있고 음수팀이 있다고 생각해서 양수팀이 모이면 힘이 세지고 음수팀이 또 모이면 힘이 세진다. 그런데 양수팀과 음수팀이 만나면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그러면 먼저 부호가 같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해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부호가 같은 유리수의 덧셈이란 말이야. 같은 팀끼리 만나면 힘이 합쳐지니까 힘이 세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유리수의 덧셈을 할 때는 절대값끼리 더해줍니다. 절대값끼리 더해줍니다. 그래서 규칙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양수야. 희철이도 양수야. 승아도 양수야. 지원이도 양수야. 우리가 다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양수겠죠. 그치?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호는 그 같은 부호를 써주고요. 같은 부호 써주기. 그리고 같은 팀끼리 만나면 힘이 합쳐진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더해줍니다. 절대값을 더합니다. 이게 바로 부호가 같은 유리수의 덧셈을 하는 계산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입니다. 3과 2 모두 양의 부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더해준다. 어떻게 해준다? 같은 부호를 써줍니다. 둘 다 양수니까 양의 부호를 갖고 있죠? 그 양의 부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더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3의 절대값 3과 2의 절대값 2를 더해서 결과는 플러스 5. 중간 과정 이렇게 없어도 이제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가 2개 이상이어도 동일해요. 그리고 덧셈 기호도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둘 다 음수일 경우 볼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둘 다 음수, 같은 팀이지. 그 부호를 써주고요. 그리고 절대값끼리 더해준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이기 때문에 3과 1을 더해주면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덧셈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유리수의 덧셈을 해볼게요. 부호가 다릅니다. 같은 팀이에요?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팀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워서 힘이 센 팀이 이기는데 그 힘은 바로 절대값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큰 놈이 이기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써주는 것이에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써주기. 그러면 어떤 수가 절대값이 큰지 찾아서 그 큰 수의 부호를 써준 거예요. 그 놈이 이긴 거야. 그 팀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 팀도 손해를 보잖아요. 그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뺄셈의 결과는 절대값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의 차를 써주어야 합니다. 볼게요. 플러스 7과 마이너스 4를 더할 것입니다. 플러스 7은 양수고요. 마이너스 4는 음수인데 그러면 양수가 이기죠. 왜냐하면 7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구해준다라고 했어요. 7의 절대값 7과 마이너스 4의 절대값 4를 빼준 것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이것을 수직선으로도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원점을 좀 더 왼쪽으로 가야겠다. 자,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4라는 것의 의미는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일단 플러스 7이라는 거는 0보다 7만큼 큰 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일단 7만큼 먼저 갑니다. 이게 플러스 7을 의미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4만큼 더한다라는 것은 뭘까? 마이너스 4만큼 더한다라는 것은 왼쪽으로 4만큼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4만큼 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4만큼 더한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착하는 곳은 어딜 것 같아요? 도착하는 곳? 플러스 3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의 의미도 다음과 같고요. 우리는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저 규칙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이 음수고 4가 양수일 때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절대값의 차, 즉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선생님은 정수로 예를 들었지만 유리수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분모가 다르면 통분해서 덧셈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자, 선생님 나이에다가 너희 나이를 더하나 너희 나이를 더한 다음에 선생님 나이를 더하나 어때요? 결과 똑같겠죠? 그래서 뭐 계산 순서를 바꿔도 덧셈은 계산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승아랑 희찬이의 나이를 먼저 더한 다음에 지원이 나이를 더하나 반대로 선생님 빼고 너희끼리 먼저 나이를 더한 다음에 선생님 나이를 더하나 이것도 같아지죠.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는데 결국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산 법칙은 교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인데 되게 단순합니다. 3 더하기 2를 하나, 2 더하기 3을 하나 계산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더하는 것에 위치를 바꾸어도 이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이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덧셈의 결합 법칙이 있어요. 세 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더해도 그래도 덧셈 결과는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것과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는 것은 덧셈 결과가 같다. 이것이 덧셈의 결합 법칙이에요. 자, 이 결합 법칙 나름 유용합니다. 이유는요. 우리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을 할 때 조금 더 쉽잖아요. 왜냐면 그냥 그 부호를 붙여주고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양수랑 음수랑 섞여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플러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 협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덧셈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부호가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 먼저 교환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 자리 바꾼 이 과정은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끼리 계산하면 편리하냐? 아무래도 부호가 같은 것을 더하는 게 조금 더 빠른 편이니까 부호가 같은 이들끼리 먼저 더해주는 것이에요.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먼저 더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이너스 5를 더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덧셈의 결합 법칙이고요. 그럼 덧셈을 해볼게요.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부호 써주고 5가 되죠? 절대값을 더해줘서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지금 두 수의 절대값이 똑같고 즉 힘이 같아요. 그런데 두 수는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비기는 거야. 즉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이렇게 할 때 유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수가 나와 있으면 같은 분모가 같은 것끼리 먼저 덧셈을 해주면 더 편리한 것이 바로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76쪽입니다. 76쪽에 6번 보이나요? 네,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 덧셈의 계산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결을 해줄게요. 보시면 일단 부호도 부호지만 두 개는 정수고 두 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정수는 정수끼리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 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분의 15의 자리를 바꿀 것이에요. 이거 덧셈의 결합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이에요? 자리 바꾸는 것은 교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바꾸어서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자리를 바꾸어 주었고요. 자, 이제 계산할 건데 누구끼리 계산하면 편리합니까? 정수는 정수끼리, 심지어 같은 부호예요.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편리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14분의 5랑 14분의 9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4분의 14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1과 같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1을 더해주면 이제 부호 어떻게 돼요? 그치. 그리고 두 수의 합을 구해야 돼, 차를 구해야 돼? 절대값의 차를 구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덧셈의 계산 법칙이나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연산에서 이제 선생님 강조하는 거는 언제나 부호 먼저라는 것을 강조할게요. 맞아요. 잘 끝냈지? 뺄셈은 뒤에 수업 이어서 영상 좀 봐야 될 것 같아. 방법이 그렇게 차이는 없거든요, 덧셈이랑. 그래도 뺄셈 지금도 나갈 거라서. 잘 가. 자, 우리 유리수의 뺄셈까지도 진도를 나갈 건데요.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는 여기 덧셈 뺄셈은 안 낼 겁니다. 숙제는 덧셈 뺄셈 내지 않고 선생님이 오늘 딱 4시까지 설명하고 4시부터 4시 30분까지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리수의 뺄셈입니다. 자, 뺄셈이라고 해서 덧셈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 부호까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이 예시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예시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러한 두 수의 덧셈을 계산할 건데 덧셈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뺄셈이랑 계산 방법이 동일해질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왜냐하면 이 덧셈이지만 이것을 뺄셈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먼저 플러스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만큼 커졌으므로 먼저 1차적으로는 2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만큼 더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음수만큼 더한다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더한다라는 것은요,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3만큼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만큼 더해주면 도착하는 곳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덧셈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먼저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더하고요. 동일하죠, 지금은? 그리고 마이너스 3만큼 더한다는 것을 결국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야. 3만큼 빼준다. 왜? 작아지기 때문에. 3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3만큼 빼준다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보라색이 뺄셈이고 흰색이 덧셈입니다. 보라색 뺄셈이 흰색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대신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빼는 수 있죠. 뒤에 있는 수가 빼는 수죠. 이 빼는 수의 부호까지 같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뺄셈은 규칙입니다. 빼는 수라는 거는 뺄셈 기호 뒤에 있는 수가 바로 빼는 수예요. 빼는 수에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심플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리수의 덧셈 방법을 좀 전에 했었는데 뺄셈까지 새로운 규칙,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덧셈 계산 방법이랑 동일하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 빼는 수의 부호만 잘 바꿔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플러스 6에서 플러스 4를 뺄 겁니다. 어떻게 바꾼다고? 플러스 6은 바꾸지 않고요. 부호를 바꾸지 않고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준다. 그러면 플러스 6과 마이너스 4의 덧셈이 되고요. 계산 결과는 절대값이 큰 수가 6이기 때문에 6의 부호를 붙여주고 플러스 두 수의 절대값의 차를 써주어서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나중에 계산 되게 빨라집니다. 지금은 저렇게 선생님이 엄청 천천히 처음 하듯이 하는데 나중에는 저렇게 괄호나 이런 것도 다 생략해버릴 거예요. 덧셈 기호도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너희도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적었냐면 플러스 6 빼기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덧셈으로 바꿀 것입니다. 덧셈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빼는 수의 부호도 같이 바꿔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4가 되었어요. 부호가 둘 다 양수, 둘 다 양의 부호를 갖는 두 수의 덧셈이 되었고, 그래서 계산 결과는 플러스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덧셈의 계산 법칙이라고 해서 아까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12에서 7을 빼는 것과 7에서 11을 빼는 건요 다릅니다. 그쵸? 플러스 12, 선생님 부호 생략해서 썼는데 지금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7을 빼볼게요. 계산하면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런데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를 빼잖아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뺄셈 자체는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써준 것이 덧셈의 계산 법칙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 안 하니까 이거 조심해줘야 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모두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뺄셈을 싹 다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이 나오면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서 덧셈으로 고친 다음에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사용해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다가 주의사항만. 유리수의 뺄셈은 교환 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윤석이 왜요? 수업 있어요. 네. 아, 일찍 왔어요? 네. 4습시 가세요? 일반적으로. 혹시 열려 있나 봐요. 윤석아. 선생님이 너 거 개념쌤 채점에 있거든? 근데 선생님 책꽂이 있어.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 그거 채점 다 했으니까. 그래도 X는 안 쓰고 다 깎았어야 돼. 네. 자, 우리 부호가 생략된 수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파트는 다음번에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진도 나가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다음 시간에 쭉 문제풀이 하면 될 것 같아서. 나가도 될 것 같아. 너희 너무 빨리빨리 잘해서. 해보겠습니다. 금방 합니다. 10분 안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이나 넘겨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숙제를 좀 해결해보세요. 부호가 생략된 수의 덧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은 지금까지 괄호를 계속해서 써주었는데 앞으로는 괄호나 부호를 생략할 것이에요. 근데 생략된 것은 어떤 것이 생략되냐면요. 양의 부호 있죠? 양의 부호 플러스 그것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부호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 양의 부호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계산이 나오면 이 양의 부호를 살려서 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양의 부호를 살려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한 문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79쪽이에요. 79쪽 보이나요? 자, 79쪽에 2번에 3번 있죠? 살려있네 이거. 2번에 6번 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나와있는 이 부분.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헷갈릴 거야.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나 되게 헷갈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맨 앞에 봅시다. 맨 앞에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것은 본인의 부호가 살아있죠. 음의 부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없어서 이대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은 이렇게 하나의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덧셈이 나왔는데 이 2분의 1 부호가 안 붙어있죠. 이 2분의 1의 양의 부호가 생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뺄셈이 나와 있습니다. 뺄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뺄셈은 여기 가운데 있는 뺄셈을 의미하고요. 5분의 2의 부호, 양의 부호가 생략되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의 부호를 다 살려서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부호를 사이사이에 수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양의 부호를 살려서 만들면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옆에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건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웠잖아요. 분모가 5인 놈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뺄셈이 덧셈으로 먼저 바뀌어야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그럼 이제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둘을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먼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1을 더해줄 겁니다. 얘들아 1이 세요? 2분의 1이 세요? 절대값이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1이 크죠? 그러면 부호는 음의 부호를 붙여줘야 하고 1에서 2분의 1을 빼줄게요.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양의 부호를 살려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더 편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양의 부호 살리면 이 뺄셈은 뺄셈이 돼서 또다시 덧셈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작업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호 앞에서 이렇게 수를 다 끊어보세요. 보이나요? 부호 앞에서 수를 끊으면 수가 3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것이 뺄셈이 아니라 5분의 2의 부호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 덧셈이요, 덧셈이 아니라 2분의 1의 부호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일단 이 세 수를 모두 적어주고 무조건 덧셈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덧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지금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꾸는 작업 하나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호는 이 수의 것이다. 이 수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모두 다 덧셈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한 것 2번에 6번에 적어볼게요. 근데 얘들아 위에 1번에 여기 살리는 거는 선생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처음 했던 방법대로 해줘야 돼요. 이 빈칸 채우기는요. 자, 우리 한번 이거 하나 도전하고 선생님이 그러면 시간 딱 4시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딱 하나 문제 도전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과제 해결 좀 할게요. 87쪽에 여기까지 가자. 절대 안 나갑니다. 87쪽에요. 9번입니다. 시청했어요? 지원했어요? 볼게요. 나 선생님이 조금 너네한테 슬슬 약간 기대하고 싶어서 괜히
처음인데 벌써 기대하면 안 되는데 뭔가 기대하고 싶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 슬슬 한두 개씩 한 번씩 도전해도 되죠? 약간 탐탁지 않아 하는데? 선생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이 작업 하나 덜 할 수 있어서 부호 앞에서 끊어볼게요. 그럼 4개의 유리수가 나옵니다. 보이나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분의 7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더해준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마이너스 4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2분의 7을 먼저 통분해서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마지막에 더해줄게요. 그런데 이들끼리도 보면요. 통분을 할 때 이들끼리도 보면 나름 이렇게 양의 부호를 갖는 이 두 수를 먼저 계산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더해주겠다. 그게 가능하다 하는 학생들은 한 번에 덧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막 플러스 3분의 1을 분모가 12인 수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12분의 8 맞나요? 여기에 플러스 12분의 7을 더하고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을 그 다음 더하고 맨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을 더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플러스 12분의 8과 플러스 12분의 7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2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2분의 15는 기하분수가 아니고 우리가 기하분수로 약분해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약분하는 과정 잠깐 이쪽에다 참고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12분의 15인데 분모와 분자를 각각 3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5 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대분수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중학생 때는 대분수로 바꾸어서 굳이 덧셈 뺄셈을 하지 않을 거예요. 딱 대분수로 바꾸는 경우는 수직선에서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나타내 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점을 표시해 줄 때 그러면 플러스 4분의 5가 있고요. 다시 통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할 수가 분모가 4인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해볼게요. 플러스 4분의 5랑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인 4분의 5 것을 사용하고 둘이 뭐 해야 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다른 팀이지? 빼줘야 합니다. 4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4가 뭐지? 1이죠. 그러면 플러스 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누구의 부호를 사용해야 되나요? 그치. 3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두 수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다른 팀이야. 빼주죠. 빼면 그치.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요. 우리 앞에 과제 해결 좀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 좀 확인해보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 있었나 한번 봐줄게요.